반갑습니다. 이제 7부에 이어 8부, 미국에 가서 이 삼성 이야기, 박근혜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그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부에 미루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귀신을 봤다는 거야.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이 본인 엄마도 어느 날 쓰레기를 비우러 가니까 귀신이 보이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과연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정말 귀신을 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하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1부, 2부, 3부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귀신이란 누가 돌아가셨어. 심판을 받는데 잘 가신 분은 귀신이 아닙니다. 잘 가셨어. 이제 못 가시면 떠도는 거예요. 이 떠돌면요, 우리 약한 자한테 붙어요. 그게 무당이 될 수가 있고, 정신병자가 되고, 우울증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귀신 많습니다, 여러분. 내 조상이 잘 가셨으면 귀신이 못 붙어요.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약하다 하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해롱해롱하고 잠만 자고 이거 귀신에 붙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니까 또 여자분들 우울증이다. 그게 더 커지면 장애인이 되고 치매가 되고 이혼이 되고 정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스님 이 사이트가 뭐예요? 마약범들에게 스님이 일체 무료로 참 끊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뭐냐면 그 사진을 보고 그 집안을 천도해주고 그 붙어있는 마약 귀신을 제가 천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야. 머리가 맑아지고 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고 약을 주고 격리시키고 진역 보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스님이 그래서 이 귀신이 세계를 알려드리려고 마약범들을 무료로 호전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바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실화, 내가 느낀 거, 본 거, 내가 해드린 거 이걸 말씀드리지 뭐 지어서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곧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7부에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만행이란 걸어서 차를 타고 사무실에도 가고 집에도 가고 가게터에도 가고 왜냐? 그곳에 귀신이 있으면요. 첫째, 가게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을 쳐버려요. 우리 공부방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집에 귀신이 있으면요. 공부를 못해요. 잠을 재워버려요. 엄마들은 공부하라 그래. 비싼 과외시키고 학원 시켜가지고 학교 보내도 성적이 안 올라와. 이걸 턱귀신이라 그래. 턱귀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국에 저희 지인들, 신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울산 아시죠? 울산. 이제 울산 광역시에 탁 가면요. 신강 건물이 있고 구강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가 1915년, 14년? 예, 이 당시일 거예요. 정확한 제 기억은 없는데.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이상하게 대서 특필된 거, 신문에 난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요. 또 그 말을 또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구강 건물이 있고 신강 건물이 있는데 그 구강 건물에 그 5층인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저희 지인이 국장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또 잘 돼가지고 서울로 발령을 받은대요. 또 그의 아들이 또 행정고시 합격됐다고 스님 서울로 가는데 꼭 저보고 한번 오시라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딱 갔는데 거기 구강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한 3시경
보통 우리 귀신들은요, 밤에 움직거립니다. 낮에는 잘 안 가요. 거의 가.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귀신이 보통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한 30명이, 여러분, 울산광역시 또 직원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30명이 막 그룹 사운드로 막 다니는 거예요. 와. 저게 뭘까 하고 쫓아다니니까, 쫓아같이 가니까, 그 구간 엘리베이터가 참 넓었어요. 거기에 사람 한 분이 타고 막 글로 타는 거야. 저도 이제 갈아탔지. 쭉 올라가는데 6층에 엘리베이터가 딱 섰는데, 어디에 내리나 보려고 6층에 딱 내리니까 이 팻말이 본부장실이야, 본부장실. 아니, 뭐, 회사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본부장실이래. 이게 뭐 하는 곳이야? 거기에 귀신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스님은 또 귀신 따라 들어간다고 따라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여직원이 딱 데스크에 앉아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경찰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니고, 이 소방서 여직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하면서 귀신 따라 들어가니까, 와, 사무실이 완전 넓어요. 넓은데 저쪽에 한 10m 시점에 보니까 책상 하나만 딱 있어, 책상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파. 그랬더니 거기에 온 남자가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복. 이게 이제 소방서 그 정복이에요. 딱 걸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산에서 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전국을 만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터도 좀 봐드리고, 이렇게 관상도 봐드리고, 왜? 빠져나오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고, 그 산에서 오셨어요. 이왕 오신 김에 앉으세요. 저보고 그래.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는 지리산에서 수양을 하면서 전국을 만행하면서 관상도 봐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귀신양인데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스님이시네. 여기는 통제구역인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사방을 보니까 본부장실에 상황실 거기가. 가운데 보니까 중부 소방서, 옆으로는 북부 소방서, 서구 소방서, 이 상판이 있고 거기에 뭐 이름이 있고 또 있더라고. 이 옷을 딱 보니까 이 계급이 말똥 하나, 쉽게 경찰 같은 경무관 말똥 큰 거 이분이야. 그러더니 스님, 제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울산에서 너무 정말 일을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승진 캐스인데 지금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울산은 이 소방관들이 거기에 경무관 말똥 하나를 하면 서울로 2개 달고 청장을 한 케이스래. 또 자기는 또 박사였고 정말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자기는 상도 많이 받았고. 스님 언제쯤 발령을 받겠습니까? 그걸 대기하고 있더라고. 좋아가지고. 이제 청장 2개 되고 나갈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딱 주길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이 떠도는 귀신들이 그 어깨에 달라붙어요. 터에 앉아있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귀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분에게, 좋아가지고 있는 분에게. 내가 빙긋이 웃으니까, 스님, 뭐가 잘못됐어요? 저 언제 갈까요? 흥분에 차가지고. 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고, 있다 보니까 좋은 말 듣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우리 수행자는 보고 듣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뢰자도 아니고,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이건희 회장이 뭐 빨리 가시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 돌아가시니 이 1부, 2부, 3부 다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귀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귀신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정말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큰 관제가 있을 겁니다. 그 옷을 벗을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눈이 아이고 홍승현 씨 어떻게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스님 라이브 찍고 있어요. 라이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이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인상이 팍 그래져 가지고 내일 모레 청장 나갈 사람인데 관제 구설이 있을 것이고 옷을 벗어야 될 것이고 잘못하면 친역 갑니다. 자기가 봐달라니까. 난 다른 거 안 봐줬어. 거기에 이 귀신이 뭐냐? 떠도는 귀신이에요. 이게 머물게 터에 머물러요. 귀신마다 사연은 있겠지. 우리한테 붙어보면 무당이 되는 거고 우울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시계도가 다녀오시면 귀신 붙는다고 집에 들어올 때 팥도 뿌려드리고 이걸 미신이라 그래. 또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울산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러더니 내보고 하다가 듣지도 않고 이런데 들어오시면 통제구역이고 뭐 간첩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신고하면 직결을 보낼 수가 있고 당신은 신분증을 까야 되고 이 친구 참 요새 말로 더럽더라고. 이거 무섭고 내가 뭐 귀신 따라 들어가가지고 차 한잔 얻어먹다가 자기가 봐달래서 봐준 거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차 반 정도 마시는데 다 마시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캑캑캑 거리다 나도 슬며시 넣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국장을 만나고 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4일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내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 아침 새벽에. 스님 왜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요. 울산에서 꼭 스님을 좀 뵙고 싶어 한대요. 누구야? 전화번호 있는가? 전화번호를 탁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한테 죽을 죄 질 게 뭐 있어요?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울산광역시 본부장실에 이름은 김콩 누구입니다. 이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이거. 꼭 좀 내려오십시오. 저랑 좀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 관계에 있는 걸 알았습니까? 승승장구였고 이 몽 하나가 큰 말똥 하나가 2개 달고 청장 나가는데 자기는 탄탄대로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뜻도 모르는 이유도 없이 관제구술의 진역까지 간다고 하니 내가 뭐 사주를 봐줬어. 얼굴에 보니까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걸.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 정말 잘해. 그 미국에 가서 저 오렌지 카운티 가면요. 캘리포니아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학생을 유학시킨다고. 이 한국에서 1등, 2등하고 강남에서 잘 나가던 애가 오더니 마약을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게 뭐냐면 터에 귀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터에. 내 수많은 분들 상담해 줬잖아. 내 이거 끝나고 강남 이야기 또 해드릴게. 터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게에서 마사지샵 한다. 여간한다. 내가 뭐 사무실 한다. 귀신이 딱 있으면요. 잠만 딱 오고 손님이 오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이게 불교 용어로 척추귀신이라 그래. 터귀신, 떠도는 귀신. 갈 곳이 없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스님 꼭 오셔야 됩니다.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댈 테니까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시경에 가면 거기에 밤에 도착이 될 겁니다. 일 좀 보고.
아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정이 돌아서 제 일정이 바빴지만은 그곳을 갔어요. 가니까 저녁한 겨울이었었는데 설날이 이제 구정날이 2, 3일 남겨놨으니까 엄청 껌껌해서 8시인가 그런데 구간에 6층에 와서 그 비서하고 본인하고 3명이서 고개를 이렇게 우뚝거리고 스님 오셨냐고. 아니 며칠 전까지만 나를 진역 보낸다니 직결 보낸다니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들어오십시오. 소파에 딱 앉았어. 말씀을 해보세요 했더니 본인이 이런 소방관이더만 이거 참 높으셔. 이 울산 전역에 이 발령하는 사람이 발령 쉽게 말하면 간부니까 그러다가 자기 부관이 이 경찰서 같으면 이 경감이죠. 경감 무궁화 2개 작은 무궁화 2개 이분이 비서야.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사택도 있고 자기 아내는 저기 대구에 무슨 그 요양원을 하셨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나는 뭐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발령 좀 내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 승진도 자기 쓰겠지. 그런 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좀 해주다가 좀 양주병도 좀 얻어먹고 뭐 얼마를 얻어먹었는지 그건 자기 일이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지 뭐 요새 뭐 또 알 수가 있나. 그건 뭐 자기들이 하는 일이지. 이것을 이 귀신이 씌워버리면요 옆에 믿었던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정치들 보세요. 귀신이 씌워버리면요 누가 적인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친구가 적이 되고 바로 그 믿었던 자기 비서가 싹 그거 적어가지고 양주를 몇 병 얻어먹고 돈이 얼마 들어오고 누구를 승진시켜주고 체계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국무청이 사정반에다가 찔러버린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참 청장 나갈 사람이 그래서 국무총리 사정반에서 그저께 내려와가지고 자기 사택에 있는 양주도 찍어가고 진술 다 받아가고 이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자기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막아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귀신을 이야기하고 귀신이 못 가면 그 영가들을 천도해 주니까 좋아지는 거야. 암 환자도 똑같고 오늘 이야기는 터귀신, 집귀신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터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주식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 주식 여러분 잘하잖아. 여러분 집에서 하잖아.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사면 떨어지고 요거 사면 아차 내가 왜 이럴까? 그 귀신에 후들려서 그러는 거야. 후들려서. 내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공부 잘하라고 서울대 명문대 이거 해줄 때 요거 바로 이 책이야. 명품 자녀 만들기. 최고의 자녀 만들기. 5천년부터 내려오는 비법서. 이게 뭐냐? 어느 누구나 여러분이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보내지만 집도 잘 살고 하지만은 집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잠재워버려. 다 까먹어버려.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진영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진영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막 대구에서 내려온대. 지금 스님이 오셨어. 해결이 될 거야.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도하듯이 이 6부에나 7부에 나오죠. 우리 법정 스님을 기도하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사진을 받고 그분이 누구누구 이름을 받고 그 터에 사진을 찍고 거기에 귀신이 있나 날 보고 자기가 자는 사택에 귀신이 있나 보고 이걸 다 천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건이 징역 갈 건데 징역 안 가고 집행유예로 나오든가 아니면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무마가 된다든가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기도해? 그건 국무총리 사정반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감사가 그죠? 감사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인간적인 법을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뇌물에다가 뭐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스님 진영만 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진영만. 예. 그리고 잘 좀 되게 서울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 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다 훔쳐먹고 하이 나 참.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3일 동안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이야. 설날 3일 후면 구정날. 걔가 또 이제 이 지리산에 올라와가지고 사진을 보고 오대조까지 첨도를 하고 왜 그럴까? 원기를 첨도하고 발복을 시키고 터에 첨도를 하니까 영이 잘 가시니까 메시지가 잘 들어오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해답을 못 받겠는 거야. 해답을. 그런데 설날 아침에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다시 울산까지 간다 그랬는데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스님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한 번 오고 점심 때 한 번 오고 저녁 때 한 번 오고. 불안하죠. 진역 가는데 조사받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 스님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보고를 해야 된대요. 국무총리 사정반에다가. 어찌하면 되겠냐 이거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오라 그러는데 조사받으러. 제가 기도를 딱 해보니까 방법이 그거더라고. 진역을 안 가겠어. 이분이 업적도 있고 잘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울산까지 도착이 되려면 오후 한 3시에 도착이 되니까 가면서 전화로 저 일을 따르겠습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무조건 사표를 쓰세요. 사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그러면 아마 위에서도 이 조사관이 참작을 해서 진영은 안 갑니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날에 옷을 벗었어요. 사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내려가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 3, 4일 되니까 이 무마가 됐어요. 사표 쓰는 걸로 진역 안 가고. 스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래. 이제 한국에서는 요새 말로 이제 쪽팔리니까 또 박사님이야 그분이. 미국에 가서 한 1년간 더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꿈이 교수였대. 교수. 부산에 오셔가지고 교수로 다시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발복기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와 이제 하려면 천도비도 들어가고, 기도비도 들어가고, 일부 조금 계약금을 냈는데, 그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와. 연락도 안 돼. 스님이 전화를 했지. 아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나쁜 사람이더구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개 우리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119 이런 사람을 발령해 주다가 지가 높은 자리 있다고 못된 놈은 못된 놈이라 요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다가 진역 갈라니까 기도해달라 그래놓고 또 다 끝마치고 나면 나몰라를 하는 게 이게 또 현실이더라고. 이게 야 나쁜 놈 김 누구누구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울산 광역시 소방관 뇌물사건. 아 그러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가 딱 왔어. 스님 예 상주입니다. 예 누구세요 했더니 울산의 광역시 누구누구 아시죠? 김 누구누구.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스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부처님밥 같이 먹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이건 이제 결론은 뭐냐면 터에 귀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앉아있어도요. 자꾸 해꾸칩니다. 피곤합니다. 내가 뭐 잘 먹었다. 뇌물을 먹었다. 저는 논할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될 것도 먹는 거야. 이제 관제가 되는 거야. 관제가 되니까 조사를 받아야 돼. 이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사무실을 한다, 뭐 경찰서다,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쵸?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꼭 터에 이 귀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터 천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명품 자녀 만들기, 이 책을 그 당시 읽으시고 어떤 보살님이 강남에 가면요 타오 팰리스, 참 최고의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스님 상담 좀 합시다 해서 출장을 갔어요. 갔더니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강남에서 1등, 2등 전교에서 하던 친구야. 정말 공부 잘했답니다. 아마 걔가 공부를 계속했으면 저하고 인연이 안 됐을 거예요. 인연이. 그런데 집에만 오면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보약도 해주고 과외 선생도 오고 아우 타오 팰리스가 완전 대리석으로 집 좋더라고. 정말 좋아요. 우리 서민들하고 틀려. 그거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 자제분하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해서 딱 나하고 방에서 자기 방에서 앉았어. 아이 학생아, 네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참 이런 데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네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네 얻는 거 없이 먹는 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는가? 내가 한마디 뭐라 했습니다. 왜? 나 자식 같은 애니까. 이놈이 고개 숙이고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저 공부 좋아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1등,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해 내가? 엄마들 그럴 거야. 왜 안 해? 책만 보면요 잠이 온대요. 그전에는 안 그랬대. 그리고 오늘 열심히 세수하고 잠 안 자고 다 해놓으면요 아침 6시까지 했는데 잠깐 자고 나면 싹 다 까먹어버린대 이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이 실화인데 실화. 바로 그 집은 좋아도 이 떠도는 귀신이 공부방에 있으면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우리는 모르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뇌도 찍어보고. 그래서 스님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귀신이 못 오게 그 집안을 천도하고 발복하고 그 털을 천도해주니까 스님 머리가 영혼의 속도는요 빛 속도도 빠릅니다. 스님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피로가 안 와요. 당연히 피로가 안 오고 맑아지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안 까먹잖아요. 지금은 좀 아마 잘 살고 있겠죠? 그 저하고 이런 인연이 되는 거야. 내가 이 1996년도에 서울에 7년도 올라올 때 산에서 일부에 나오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어디를 갔었냐면요. 신림동에 가면요. 그 당시 고시촌이 있었어요. 고시촌. 전국에서 검사, 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법고시 하는 이 고시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2학년 때 서울대 2학년 때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얘는 다 된다 그랬어.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2차에 가서 시험을 2번을 보는데 2차 들어갔는데 이제 이 학교 입구에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꽝 박아가지고 시험을 못 봐버렸어요. 다쳐가지고. 여러분 뭘로 평가하실래? 공부 잘하던 애가.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설을 하고 2차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는 교통사고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학교 앞에 모텔에서 자고 탁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문제지를 받았어.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시험에 딱 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이게 뭘까 안 보이더래 이게요. 그리고 펜을 놓고 나왔어요. 펜을 넣고 이게 제가 네이버에 보면요 다시 세상 속으로 수차 말씀드린 그 뒷면에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포장마차 짱아 엄마라고. 지금은 높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시죠?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거기에 하숙을 하는데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자기 하숙방에 목이 메여가지고 자살한, 자기는 모르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저기 정선이죠, 정선. 탄강촌. 이게 수십 년 전에 카지노, 정선 카지노가 생겼잖아요. 그게 국내인들이 출입한다 해가지고 모텔, 호텔, 사우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씌어가지고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안 해야 되는 돈을 다 탕진하고 집에도 못 가고 모텔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쳐보세요. 그곳에 잠을 못 잔다고 그게 귀신에 쪼이고 내한테 많이 옵니다. 스님 단란준접이 안 돼요. 참 가게가 안 돼요. 식당이 잘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식당에서 반찬을 잘 만들었는데 이제 반찬을 딱 했어. 손님 오면 내놓을 거야. 토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먼저 먹어버려요. 그래 맛이 없어져 버려. 퍼석퍼석해. 손님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이 맛이 더럽게 없거든. 이분이 잘 해놨어. 이게 바로 산소에서 술로 실험을 하는데 잘 갔나 못 갔나 스님이 실험하라고 했잖아. 귀신이 와버리면요 술 맛이 독하다 그랬죠.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 제가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찍어드릴 건데 여러분 미국 제가 거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언을 하고 삼성의 이재용이 너 구속되고 내가 반도체가 어떻고 거기에 박사들을 살리고 이제 이야기 비법 이야기 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딱 가니까 미국에서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갑부들 아니면 사기꾼들 돈을 빼돌린 사람들 어디에 많이 사냐면 LA 중에서도 좀 수십 킬로 가면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살더라고. 또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아요. 엄마와 같이 집을 얻어가지고 제 기억 속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신 분 하나 있었어. 한 3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아들과 정말 강남에서 1등 했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미국 생활 엄마가 재밌겠어. 골프도 치고 공부도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시들 애가 맛이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 마약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한테 덤벼들고 그 착한 애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해요? 스님이 사이트가 마약 사이트입니다. 마약 처음부터요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왜 친구의 모함이다 뭐 맥주를 마셨다 누가 클럽에 갔는데 아무리 가도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왜? 귀신이 하라 그러거든. 하라 우리는 엄마 지인들이 못하게 친척을 갖다 해놓으면 있을 때는 격리가 되시는 못하지만 나와버리면 또 하는 거야. 제발이야. 요 귀신의 세계를 이해해드리고 여러분이 또 마약을 끊겠다 나 진짜 끊어야 되겠다 지혜에서 한다면 일체 스님이 무료로 내가 마약을 끊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여러분은 미국에 있어. 저 카나다에 유학하고 있어. 부산에 있어. 여러분이 사진 이름 찍어가지고 스님 전화번호 카톡 있잖아요. 보내주시면 상담을 좀 해서 내가 해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끊으려고 노력해야지. 스님 기도해주고 요게 바로 터의 귀신 세계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귀신 소리 들어봤죠? 귀신이란 누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돌아가셨어. 심판을 받을 거야. 잘 가시면 아닙니다. 못 가시면 떠도는 거예요. 이 떠돌면 어디로 가느냐? 남한테 달라붙어.
우리가 못 붙게 하려면 내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이 잘 가시면 못 붙어요. 내가 약하다면 딱 달라붙어 버려. 그 종류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특히 제가 다루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장애자들, 또 그리고 바로 마약. 그걸 맞았기 때문에, 뱃속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 장애자로 나온 거예요. 장애자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에 계시는 분이 한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 다 망해먹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보니까 사진하고 이름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니까 요새 이제 이 현대병원은 정규 비슷하게 조금 힘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책 있죠, 이 책. 이거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귀병, 여기 난치병. 저기 유튜브에 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내드려서 읽으라고. 그리고 어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어. 스님, 자기 손녀가 이제 20개월 됐는데 팍 쓰러지더래. 간질 쪽이야. 스님 어찌하게 됐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다시 뇌 검사를 또 해야 된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간질, 틱장애, 뇌성마비, 증후군 이게 우리 귀신병입니다. 바로 집안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바로 그 우때의 그 어머니, 할머니도요. 그런 기운이 이걸 유전이라 그래요. 스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싸움을 잘하고 무슨 정치에 빽이 있다고 삼성이라면요. 여러분 삼성이라면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을 30년 전에 제가 산에서 공부하면서 이 영을 보고 이건 회장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될 분이 먼저 가시고 저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부회장 때 지금도 고난의 행진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진역 가고 이게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자, 미국에서 예언하는 거. 우리 바로 이부진 회장님 얼마나 곱게 컸어. 예쁘잖아. 자기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명예가 없어. 다만 저와 못 만난 거지. 이분만, 이 귀신만 잘해드리면요. 이분 정상은 나이가 늦어서 안 되지만은 그냥 좋아집니다. 호전됩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정말 그분이 좋아지고 이 학문을 안다면 스님이 1부부 돈을 8부죠. 다 보시고 이 땡중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떠오르는 영혼을 천도하구나. 조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뭐 도와줄 필요도 없고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찾아도 가고 두드러 맞아도 보고 우리 그 삼성의 종갓집 이승우 이분한테도 내가 연락도 하고 같이도 가보고 이번에 미국에서 바로 이 떠오르는 영혼이 찾아와요. 내가 7부에서 누구 찍어드렸어? 고은 노무현 대통령 찍어드렸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당선을 시키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진을 책을 써서 우리 인천에 여기 호담 선생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세종시 영혼을 울고 있다. 그게 영계의 세계야. 다 빼들어 가버리고 미국에 가니까 바로 뉴욕에서 자살한 그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니까. 당신 왜 돌아가셨어? 사연이 뭐요? 아버지 때문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떠발리냐고. 그 사람이 가정적인 비밀이고 가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지만은 내가 이분인 회장님 좋아지게 하려고 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번 이 동영상 보시면요. 한번 이분인 회장님 연락 한번 주십시오. 당신이 아프고 당신 이제 나이가 이제 개띠 아닙니까? 57인가 그렇죠?
이제 얼마 살겠어요? 100년 살겠어요? 1000년 살겠어요? 몇 조 있는 거 다 가져갈 거예요. 당신 자녀, 후손, 이번에 서울대 갔더라고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당신이 분신인데. 그 다음 또 손자, 손녀. 이게 집안의 내력입니다. 이 애언들을 제가 영을 접속하고, 영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삼성에서, 그 딸이,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때, 이재영 씨, 그 언니 또 있죠? 이무진 씨하고 세 분이서 장례를 치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살로 나왔고 그 이야기를 또 만나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냥 말하면 잡혀갑니다. 나는 앉아가지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영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고 어디를 가서 상세는 몰라도 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순천향병을 돌아가지고 왜 삼성병으로 돌아가시고 못 나가셨는가? 그때 건강하셨잖아. 건강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학문입니다. 다만 개개인 사연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철학관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참 있는 분에게, 정치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어요. 이제 산으로 갈까? 이제는 터도 싫고 이러는 찰나에 제가 전라북도 이 원광대학교요. 여기가 왕국면이에요. 왕국면. 이상하게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왕국면에 탁 지나가는데 이 스마트폰에 카톡, 보이스톡 이 전화가 나와요.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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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까. 야, 이상하게 받고 싶어요. 탁 받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파 스님입니까? 그래.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요. 아, 미국에서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읽었고. 그리고 어저께 자기가 잠을 잤는데 이 하늘에서 일파 스님을 만나라. 저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걸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전화가 왔던 거 찾아가지고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홍성거 장로님이에요. 홍성거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 하는 분도 있고 또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왕국면에 있는데 본인 소개를 하더라고. 저는 전라북도 이 익산의 왕국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나는 왕국면에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이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자기 고모가 계셔. 고모, 이제 아버지 동생이죠. 이분이 LA에 남원 추어탕을 하고 있어요. 남원 추어탕. 고인 되셨어요? 남원 추어탕. 그 집에 조카들하고 자기는 농장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스님 꼭 미국에 오십시오. 자, 이 사람은 진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미국 기독교 신자. 한국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너무나 또 강적이야. 여기 계시를 받은 분이야. 이분은 또. 우리 불교나 개인만 받는 게 아니고 종교를 떠나서 이 선신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예. 아니 어떤 일인가요? 저랑 기도 좀 해야 됩니다. 하늘이 음성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비행기표하고 호텔비하고 모든 경비를 다 댈 테니까 오십시오 해서 날짜를 잡아서 제가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예, 저는 인생을 이리 살아왔어요. 내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 영국을 가는데 어떤 거기 교수가 또 저걸 보고 저기 성공회 그 교양님하고 좀 만납시다 해서 영국을 또 표가 와서 갔어요. 이렇게 저는 만행이 됐어요. 공부가 이렇게 됐어요. 가서 이제 공항에 나오셨더라고. 갔더니 거기에서 LA에서 바닷가로 쭉 내려가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로 한 2시간을 가니까 캘리포니아 산이 있어, 산. 이 산이 어디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때는 많이 알 거예요. 영화배우 찰스 브루스, 알랑드롱, 테린스 힐, 이 서부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이 촬영지야. 그 계곡이 있고 선인장이 있고 거기에 집이 뚝뚝 있는데 자기 집이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짐을 풀고 나랑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민을 왔고 성경이 어땠고 결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트럼프 팬이야. 트럼프 당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기도하고 어떻게 트럼프가 좀 잘 됐으면 스님 기도를 아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선거를 하는데 트럼프가요 졌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뉴스 같은 거 다 나오잖아.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오신 이 호담 선생님,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이 세종시 영혼을 울고 있다 책을 써주실 때 이분하고 저 친합니다. 이분도 그랬어. 이제 트럼프 아닙니다. 힐러리입니다. 10명에다 9명이 다 힐러리라 그랬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치에 개입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트럼프 좀 기도 좀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트럼프만 되면요 좀 팔자 핍니다. 이 정도 농담으로. 그러는 찰나에 그날 밤에 짐을 풀고 야산에 딱 앉아서 야산에 이 산하고요 하늘하고 요리 차이나 초롱초롱 은하수가 흐르고요 그 별이 있고 그렇게 맑은 청정 지역이 없어. 은하수가 쫙 쏟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100m 지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 막 기도하더라고. 저는 거기에 영혼들을 접속해가지고 과연 트럼프가 이길 수 있나? 그러는 찰나에 우리 한국의 예쁘장한 영혼이 스님 울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울면서. 나는 이 박근혜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다 지워버렸어요. 1부, 2부, 3부, 4부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만나봐야 내가 피해만 오는 거고 사기꾼만 주위에 다 있고 내가 알 필요도 없었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요 앞전에 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와서 일파스님 내가 책을 쓰듯이 이게 누구냐면 이 부진이 동생이야 돌아가신 분. 내가 틀리면요 나 조사하세요. 나 붙들어가지고 이 말이 유언비어가 될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반도체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실 걸 애원해주고 내가 그냥 애원한 게 아니야. 영이. 그래서 시간 내가 왜 미국을 5번을 다녀왔어요. 5번을. 이 분석한다고. 혹시 이부진 회장 좀 고소해가지고요. 뭐 만나기 싫으면 고소장을 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 시간 날짜 다 나옵니다. 내가 첫마디가 그랬지. 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문입니다. 야 귀신하고 대화가 이거야. 이러면서 딱 보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게 되고 우리 이재용 씨를 보게 되고 이건희 씨를 보는 거예요. 다시. 박근혜 전 동지 그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이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한복을 입고 꽃가옷을 입고 순방을 하잖아요. 정상회담을 하고 이분이 옷을 다 벗고 추리하게 수갑을 차고 꾸벅꾸벅 가는 거 보여? 막 가. 대통령인데. 두 번째 이재용이가요. 부회장 때. 이분여서 잘 나가는데 뒤에 꽁꽁 묶여가지고 또 가네. 한 명이 또 누구냐면 롯데 신동민 회장 그 동생이에요. 아이 동생도 잡혀가네 이거. 아이 나 참.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에. 그리고 그 영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좀요. 내가 뭘 살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마치고 우리 홍성거 그분 장로님하고 탁 차 한잔하면서 기도빨이 나옵니까? 하니까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찰나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홍성거, 이분도, 아, 스님, 나 이상한 거 봤어요. 이상한 기도가 돌아요. 박근혜가 꽁꽁 묶여가요. 이재명 묶여가요. 똑같이 게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 혼자 같은 우습지, 이거. 와, 신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 페이스북인가 뭐 나는 그걸 잘 할 줄 모르니까 막 자기 당에다 엿들하고 기도됩니다. 당선됩니다. 힘내세요. 나는 또 거기에 기도해준다고 원기도 천도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꽁꽁 묶여가고 또 삼성에 이제 애군이 오는 거야. 내가 97년도부터 예언했던 게 이별수가 오듯이 인자 죽음이 길로 가는 거고 이 삼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아무리 잘 되면 뭐해. 당신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편지 좀 씁시다. 이래서 한국의 청와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가 또 살아온 것부터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구속됩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대통령이 믿어주겠어요? 한 30통 편지 썼습니다. 두 번째, 이 삼성에 찾아도 가봤고요. 97년도부터. 우리 이승호 그 종갓집에 종소리 가서 해봤고, 이건희 대통령 만나봤고, 다 끝났는데, 이거 우리 알려주자. 구속된다, 구속된다. 우리를 좀 믿어달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왜? 미친 사람이니까. 거꾸로 내가 고소했으면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 고소하는 놈이 최고잖아. 그죠? 아닌가 다를까. 아닌가 다를까, 여러분. 이야, 그대로 끝나더라고. 그대로. 박근혜 옷 벗고 진역 들어가고 이재용 회장 또 진역이네. 그대로 꼴인이야. 스님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 원인이 뭘까? 왜 애언이 들어올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야. 삼성 지인들이 많습니다. 사장단도 있고요. 이분들도 어떻게 해보, 내가 어떻게 해란 말이요. 뭐 천도제를 지나든가 좀 찾아와야 본인께서 이 원인을 이래서 삼성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풀어보려고 어떤 원기가 있는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진역을 가버렸고 어떻게 하면 풀어보려고 요것은 내가 이제 푸는 방법 아직 풀지를 못했어요. 이것만 풀어야 돼. 삼성 이재용 회장님, 우리 특히나 이게 이부진 회장님, 여기에 그 측근들이 듣는다면 흘러버리지 마시고 스님이 뭐 잘났다고 1995년도부터 이 30년간을 책을 16권을 써가면서 뒤에 나오지만은 교도소에 책을 넣어주고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십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해서 왜 분석을 하고 그 원기를 천도하고 제가 일개 개인이 비행기 표 하나 받아가지고 저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이 반도체를 알겠습니까? 반도체의 사연을 알겠어요. 그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찾아 들어가는 거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장에 이름을 좀 밝혀가면서 세상에 반도체 예언입니다. 이거 지금 반도체 전쟁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세계적인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면서 이 원인도 반도체 바로 1998년도에부터 시작된 흘러 거기에는 조사도 받고 FBI도 있고 내가 상세히 찍어드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온통해가지고. 이거는 대국적인 말이고 소극적으로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래야 이 마약범이 없어지고. 스님 피곤합니다. 다음 장에 삼성 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또 홍보하려고 알려주려고 우리 윤석열이 이건희 내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빵에 계시는가? 그러면 다음 우리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재용 대통령 아니에요. 개인이 빵에 가든 정치를 하든 엎어지든 이걸 떠나서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건강하게 100년 후, 200년 후 역사가 흘러가듯이 우리는 죽지만은 이 효를 행하라. 이걸 알아야 우리는 건강해지겠고 잘 살기 때문에 스님 목소리 높여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씌이면요, 우리 자녀들 끝납니다. 성불하십시오.